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1월 31일입니다. 자, 오늘 정치논평곡지를 하나 골랐고요.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미 CIA 국장이 어디 유수의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더 이상 절대적 최강국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지나가는 이야기로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글이 의미하는 바, 뭐 당연히 이제 사실관계도 소개를 드리고, 또 이를 소개한 인도의 입장도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미국이 정부 수장이 이런 걸 인정했다라는 부분은 미국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바이든이 이상한 결정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뒤에 근간이 되는 정보를 쥐고 있는 자가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또 두 번째는 인도라는 국가는 지금 이제 PPP 기준으로, 소득 기준으로 GDP가 전 세계 3위예요. 인구도 엄청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미국으로부터도 떨어져 있고, 뭐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도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어딘가 손을 잡고 세계의 흐름에 발을 담궈야 되는 그런 입장에 어쩔 수 없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들이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면서 지켜보겠습니까? 예. 자, 이런 것들은 우리 향후 이제 한반도에서 미국이 어떤 입장을 가지게 될 것인지, 지금 금년이 이제 용해해인 것처럼 지금 아주 꿈틀꿈틀하면서 움직이고 있죠.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그림 속의 사람이 윌리엄 번저 CIA 국장입니다. 국장이고,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군산 복합체의 주요 멤버는 아닌 것으로 지금 판단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주요 외교 정책을 휘두르는 그 부류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바이든의 신뢰를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즉 바이든이 사실은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있다. 그래서 번저한테 좀 미안해한다. 번저 싫어하지는 않는다. 예. 번저는 자기가 계속 대통령한테 제시하는 내용들이 지금 먹혀들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번저는 예전에 우크라이나 초기에 이 사람이 옛날에 러시아 대사도 했거든요. 주 러시아 대사. 그래서 러시아에 가서 푸틴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나온 사람이에요. 이런저런 딜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던 그 장본인이에요. 예. 얼마 전에는 또 작년인가요? 예. 작년 초중반에는 중국도 다녀갔죠.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Foreign Affairs라고 지명도가 있는 잡지에 나온 내용인데, 이 제목이 뭐 스파이 크래프트, 스테이트 크래프트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스파이 기관을 잘 육성한다는 것은, 그리고 뭐 국가를 잘 만들어 간다는 것은, 뭐 이런 류의 내용인데, 대부분의 내용은 우리 CIA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홍보성이에요. 홍보성. 다 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뻔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진단, 현 세상에 대한 진단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 점을 힌두스탄 타임스가 잘 찝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제목을 뽑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윌리엄 번저의 세상의 진단에 대한 부분, 그의 말 인용한 겁니다. 예. 힌두스탄 타임스가 정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기사에서 발췌를 하는 것보다 힌두스탄 타임스가 발췌한 내용을 제가 소개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영어로 돼 있어서 좀 죄송한데, 뭐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게 번역문을 넣을 공간이 없어서 그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면은 이제 윌리엄 번스의 인식이에요. 미국 CIA 국장, 중국의 부상, 그리고 러시아가 옛날 잃어버린 땅을 되찾겠다라는 그런 욕구가 전 세계 지정학적으로 큰 이제 도전 과제를 이제 만들어주고 있고, 지금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략적인 이제 경쟁 관계가 지금 격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목의 내용이 나오죠. 미국은 더 이상 도전받지 않는 절대 우위자가 아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2등이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그렇지만 지난 수십 년간 누려왔던 그런 절대적인 지위는 아니다. 예.
뭐 제가 최근 정치논평에서 제 정치논평 다루는 내용하고 뭐 맥이 상통하죠. 자,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것은 번저의 속마음을 다 이야기한 부분은 아니에요. 이거는 소개글에서 나온 정도고 기실 내용을 보면은 미국이 가진 어떤 선입견, 번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미국이 가진 선입견을 확대 강화하는 그런 내용도 많아요. 예, 예. 자, 보면은 이제 중국의 군사력도 향상되고 있고 경제적 힘도 강해지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군사력을 동원했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전략적인 경쟁이 심화된다는 뜻이죠. 뭐 이런 데서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뭐 번스가 미국이 사실은 계속 그 나토를 확대함으로써 러시아를 자극했고 러시아가 공격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밀어붙였다. 프락시 전쟁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그런 글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그런 일을 말을 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이고. 예, 예. 자, 그런 것은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뜻이고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힌두스탄 타임즈가 이걸 다룬 것 같아요. 번즈가 이런 걸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지역의 강자들이 독립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강자들이 더 이상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외교 관계를 설정하겠다, 외교적인 선택을 하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섞여서 지금 전 세계의 전략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즉 미국의 손아귀에서 많은 것이 벗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보수적으로 이야기한 건데도 이 정도 이야기한 겁니다. 미국 CIA 국장이 미국 외교지에다가 미국 욕을 쓰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 표현이 나왔다. 이런 것을 감안하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만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인도를 대표하는 지역의 강자들, 어떤 나라들도 있습니까? 사우디, 미국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났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다 벗어났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브릭스로 통칭되는 사우스 아프리카가 이번에 가자 인종 청소의 제노사이드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고소했죠. 국제사법재판소에 유죄를 거의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런 브릭스의 지역의 강자가 아니더라도 지역의 중간자, 지역의 약자이지만 브릭스라는 틀 속으로 또 포함되는 그 움직임, 계속 미국의 손아귀를 벗어나는 그런 움직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제가 설명을 덧붙여 보자면 그가 단지 말한 것보다는 그가 말한 것은 상당히 피상적인 것이고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미국이라는 성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밑바닥에서부터. 그것을 번저가 이야기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또 현안에 대해서 이런 언급을 했죠. 엮은 거죠, 이제. 러시아와 중국을. 자, 우리가, 이건 이제 바이든을 위해서 해주는 말이라고 봅니다. 예.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지 않게 되면은, 보내는 걸 중단하게 되면은, 미국이 이제 이런 걸 신경 안 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것이다. 이런 거는 이제 상당히 정치적인 멘트고 이렇게 설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지만 이거는 번제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예. 타이완을 도발하지 않는다. 미국이 도발하지 않으면 중국은 타이완 문제에 있어서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 시간은 자기들 편이거든요. 경제적이나 군사적인 면에서 타이완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수십 배가 더 크잖아요. 예. 미국이 간섭만 하지 않으면 공격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말장난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이거는 바이든의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저는 번저는 키예프 전쟁 초반에 발을 빼야 된다라고 번저는 제안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는 이렇게 힘을 낭비하지 말고 주적인 중국에 대해서 집중을 하자. 그런 입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예. 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의 기술의 발전이 상당히 빠른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주로 4차 산업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산업혁명 또는 우리 핵 시대로 접어들었을 때보다도 새로운 기술의 혁신은 아주 빠르다. 이거는 이제 번째 관점에서는 뭐냐면은 스파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첩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데 대한 기술의 진보가 상당히 빠르고 값이 싸진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쉽게 첩보를 구할 수 있었던 것도 이제는 어렵고 훨씬 우리보다 힘이 약한 존재들도 우리들의 첩보를 가져간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익히 아는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전장에서 나타난 드론 같은 거예요. 무인 체계 같은 게 값싸죠. 예, 뭐 전략 무기 아닌데도 지금 후티가 홍해를 막았었잖아요. 미국과 영국과 맞서고 있어요. 그게 10년 전만 해도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그런 탄도탄 기술이나 드론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쉽다. 그래서 그런 저개발 국가도 심각한 위험 요소로 등장한다. 그런 것이 첩보 상황에서 똑같이 발생하고 있다. 예, 첩보 현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 마이크로칩, 컴퓨터 칩부터 해서 인공지능 그리고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이 세상을 지금 바꾸고 있는데 첩보원이라는 직업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여기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고 이런 것들이 지금 광범위하게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뭐 드론이나 UAV 이런 거가 다 보면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 판독, 또 장거리 또 무선 통신을 통한 데이터 링크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일반화됐다는 거죠. 예.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퀀텀 컴퓨팅이라고 나서 양자 컴퓨터 저게 나오는데 우리도 지금 국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드러나지는 않지만 차세대 기술로 퀀텀 컴퓨팅이 뭐냐면은 컴퓨터 크기를 늘리지 않고 비용을 늘리지 않고도 컴퓨터에 연산하는 방식을 바꿔가지고 컴퓨터의 성능을 급격하게 올리는 거죠. 이게 첩보하고 상관이 있는 부분은 제가 언뜻 이걸 볼 때 드는 생각은 지금 우리도 양자 컴퓨터 이야기할 때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겁니다. 암호화 작업. 지금 이제 암호화가 돼서 절대 해독을 못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뭐냐? 이유가 뭐냐? 컴퓨터는 여러 가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해볼 수 있죠. 질리지도 않으면서 아주 빨리. 그런데 현재 해독하기 어려운 암호책이라는 것은 뭐냐?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초고성능 컴퓨터를 갖다 대더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해독이 안 되는 그런 거거든요. 예, 돌아가는 기작이 그래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 컴퓨터 속도가 너무 빨라지기 때문에 모든 암호가 다 쉽게 풀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암호도 양자 컴퓨터로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 자, 이런 것들이 첩보전에서는 상당히 내가 가지고 있으면 유용한 거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 상당히 불리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빌 번스가 이 퀀텀 컴퓨팅, 양자 컴퓨터를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예. 자, 이게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모든 이제 기술의 발전들이 CIA가 일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고 또 우리의 적들에게 예전에 상상도 못했던 그런 강력한 도구를 선사한 셈이 됐다. 즉 첩보계도 지금 장난이 아니다. 예. 첩보계에서 미국의 위상이 예전과는 같지 않다. 이 말은 첩보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예,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뭐냐? 여기에는 소개 안 된 내용이지만 중국을 위한 특별한 우리말로 하면 국을 CIA 내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중국말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빌 번스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안 되는 부분들을 솔직히 인정하고 우리한테 가장 큰 위협에다가 우리의 제한적인 모든 리소스를 다 투입해야 된다. 그게 중국이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봅니다. 예전에 그의 발언들하고 연계시켜 보면.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하고 빌 번스죠. 바이든이 빌 번스가 소외될까봐 챙겨주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 보이거든요. 즉 이것은 빌 번스의 말을 이해를 하고 그의 제안들을 받아들이고 수용을 한다기보다는 이해를 충분히 하고 공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렇게 펼쳐주지를 못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게 중국입니다. 중국. 빌 번트는 지금 가자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필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미국의 장기적인 안위하고 상관이 없다. 왜? 오히려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쓸 힘을 뺀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을 가깝게 해주고 있다. 이거 오늘 이제 빌 번트 언급에서 나오지만 러시아도 부상하고 있고 중국도 부상하고 있다. 두 개가 다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잖아요. 거기다가 인도도 우리한테서 멀어지고 있다. 그게 다 뭐냐? 우크라이나 전이나 가자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인심을 잃어서 그런 것이다. 예. 그런 결정을 다 누가 했나요? 바이든이 했고, 거기 번트는 반대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마지막에 중국에 대해서 힘을 모을 가능성도 지금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 그래, 그거는 우리 한반도에 엄청난 영향을 가지는 그런 이슈가 되겠죠. 예. 자, 여기부터는 이제 힌두스탄 타임스가 요거를 해설하는 겁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도는 중국, 러시아, 미국을 냉정하게 지켜보면서 냉정 분석을 하겠죠. 예, 엄청나게 객관적인 분석을 하면서 이게 어디로 기울어지고 있나 이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미심장한 내용을 실었다고 봅니다. 인도의 고민도 많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선택은 했다. 예, 그게 읽혀져요. 예. 이제 이것은 힌두스탄 타임스 인도의 의견이에요. 여기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는 1979년에 수교를 한 이래로 가장 낮은 상태에 있다. 맞죠? 예. 자, 다르게 이야기하면 1979년에 중국과 수교를 한 것은 소련을 견제하고 중국을 자기의 시스템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 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대박이 난 거잖아요. 한 10년 있다가 10년, 20년 있다가 결국 구소련이 붕괴됐고 중국은 세계 생산 기지로 부상하면서 미국의 경제 체제에 자본주의 체제에 글로벌 체계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너무 커진 거죠, 지금. 예. 그래서 결국은 패권 전쟁의 지경까지 도달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볼까요? 중국은 베이징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패권 경쟁 당사자가 됐으니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로 좀 부상을 했고 그들 경제력 과 함께 그렇게 됐다는 것이고 경제적 성장과 그리고 세상의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건 부연 설명이라고 봐주고요. 앞에서 한 말에 자 또는 이런 거 보십시오. 이거는 지금 이 힌두스탄 타임스가 뱉은 말은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이거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금기시하는 부분이에요. 일본의 언론 같은 데서 금기시되는 것이고 유럽의 언론에서도 금기시되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 자, 제 채널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우리한테 자주 들리는 뉴스는 그 뒤에 뭔가 목적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목적이 있죠. 그런데 진짜 세상의 무게중심에 있는 부분이 있죠. 무게중심이 움직이는 부분들. 그게 진짜죠. 그런 뉴스는 감춘다. 우리가 알지 않길 바라기 때문에.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미국 달러의 패권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이라는 것은 곧 달러의 힘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적나라하게 말해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인도의 입장입니다. 예. 자, 중국은 도전을 해왔다. 미국 달러가 가지는 국제 기축통화라는 그 부분을 그 부분을 도전을 했다. 이렇게 딱 그냥 했다. 도전했다. 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자, 또한 미국은 중동에 있어서 오랜 동맹 관계를 유지했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상당히 상태가 안 좋다. 이거는 미국이 자초한 거죠. 바이든이 자초한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아프간에서 떠나면서 미국이라는 힘을 그들의 오랜 우방이었던 사우디, UAE 이런 데다가 설명을 안 해주고 내가 없으면 이렇게 해라고 주변에 여건을 조정도 해주지 않고 싹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랑 UAE가 다 돌아선 건 당연한 거고
이란이라는 경쟁자가 물 건너에 있기 때문에 사우디하고 사실 UAE는 그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건데 러시아나 중국의 힘이 들어와서 그거를 중화시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또한 똑같은 미국의 행동으로 인해서 위기를 느낀 게 누구냐? 네타냐후다, 이스라엘. 아니 우리 어떻게 하는 거야? 안 지켜주겠다는 건가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자 전쟁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하고 분명히 큰 흐름이 있습니다. 예. 자, 어쨌거나 사우디하고 사이가 안 좋다라는 것을 꽝 찍었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말하는 언론들 잘 없습니다. 예. 안 도와주는 거죠, 미국을. 미국의 패착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러시아도 그들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점점 더 목소리를 더 크게 내고 있고 동유럽이나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동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에 도전을 하고 있다. 이거 완전히 사실이죠. 자, 이런 빌 번즈 이야기대로 그런 얼개를까지 설명해 주지는 않았지만 이런 중국의 영향력이 향상되고 러시아의 영향력이 올라가는데 그 둘이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브릭스를 통해서. 이건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다. 그리고 그 러시아, 중국은 둘 다 미국이라는 미국 달러라는 달러 패권 체제, 기축 통화가 전 세계 사람들의 전 세계 나라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 돈이라는 것은 이리기리기 다 흘러야 되는데 피처럼 그들의 정치적 도구로 쓰고 있다. 난 그래서 그게 싫다. 세상 많은 사람들도 싫어한다. 그것을 내 밑으로 모여라. 브릭스다. 사실 빌 번저도 뒤에 계속 이야기를 꺼내면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걸 이제 인도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즉 인도도 미국이 싫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싫다가 아니라 미국이 미래가 아니다. 미국이 지금 추진하는 바가. 즉 그 말은 뭐냐? 번제 말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예, 도전받지 않던 세계 최고 강국이 더 이상 아니다. 예, 그 무너지는 그 말은 다른 말로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미국이 앞으로 될 수는 없다. 여태까지 살아왔다시피 그렇게 똑같이 살 수는 없다. 단지 폭락을 하느냐, 서서히 아름답게 늙어가느냐, 서서히 힘이 빠지면서 이 선택이 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번저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예. 이게 보면 이제 사우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리야드 사우디 수도죠. 베이징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미국이 석유 재고가 없어요. 원유 재고가 그 전략 비축유라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사우디에 요청해서 좀 생산량을 늘려서 도와달라. 예. 이런 요청이 있었지만 그걸 거절한 바가 있다. 예. 이거는 미국이 경제적으로도 세계를 주도하는 데 있어서 한 축이 빠져나갔다. 즉 이것은 뭐냐? 소위 말해서 오일 달러가 더 이상 작동을 안 한다 이제. 여기는 그게 다 포함되어 있죠. 이들이 이제 더 이상 US 달러로 거래를 안 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단지 그래서 미국 전 세계 원유의 가격 결정권이 미국의 영향이 없어지게 됐다 더 이상. 이거는 엄청나게 큰 타격이다. 조목조목 짚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중국이 미국의 전 세계 기축통화 지위에 도전을 하고 있다는 부분하고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여러 나라들 아까 나왔죠. 지역의 강자들 하고 연계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 세계가 미국에 돌아서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는 당연히 그 물결을 타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들 이야기를 해요. 인도는 한편 그들의 경제력이 크게 성장하고 있어서 의미가 있어지고 있죠. 그리고 인구도 엄청나게 많다. 이건 미래 시장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14억, 15억 그 정도 되죠. 그리고 이건 자기들 홍보예요. 그들의 노동력은 상당히 고급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경제가 앞으로 계속 커질 것이다. 나는 매력적인 존재인데 가치가 있는데 미국을 선택 안 한다. 다른 가능성을 보고 있다. 미국과 나한테 도움을 받고 싶다면은 지금의 태도를 좀 바꿔줘야 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거라고 좀 봅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 위키피디아 자료고요. GDP를 그냥 절대금액 기준으로 따지면은 미국 1등이죠 아직. 그렇지만 요즘 훨씬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PPP 기준이죠. 이거는 즉 물가를 반영한 실제 소득하고 상관이 있는 거.
네가 이 돈을 갖고 예를 들어서 100달러를 가지고 미국에 살 수 있는 게 있는 부분하고 중국에서 뭘 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르죠. 그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소주가 뭐 예를 들어서 2,000원인데 미국 그 마트에 가서 살려면 그게 10,000원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죠? 예. 그런 물가 차이를 감안한 거. 즉 실제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내 물가를 반영해서 내가 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비교한 것이 PPP입니다. 좀 더 실제적인 거죠. 이걸로 따지면은 중국이 단연코 1등이에요. 2등이 미국이고 3등이 인도인데 미국이 한 50%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요. 우리나라는 14위로 돼 있네요. 자, 이런 것이 이제 인도가 부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이번에 이란 이야기를 하네요. 이란은 미국의 여러 적들 중에 하나죠. 예. 테헤란은 미국의 압박과 무역 제재, 오늘 북한하고 이야기가 비슷해요. 받는 와중에도 중동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계속 확대해 왔다. 그들의 영향력을 이란이 자기들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자기들의 프락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들을 계속 지원해 왔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헤즈볼라, 후티 이런 건 당연한 것이고, 가자에 대한 팔레스타인들에 대한 지원도 이란이 가장 꾸준히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역의 관리를 해왔다는 거예요. 자기도 미국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도 쉽지 않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인도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인도는 이란과 좀 그렇습니다. 예. 자, 이게 보면은 그들은 냉정한 이제 분석을 정리를 한 건데 가자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의 외교 지형이 바뀌었다. 예. 즉 세상 사람들이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다르게 보게 됐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지는 모르던 걸 알게 됐다. 미국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하겠습니까? 예. 이때까지 언론이나 대중 매체를 통해서 알려져 왔던 그런 내용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됐다. 각성을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그런 새로운 각성의 결과로 미국이 전 세계 외교에서 가지는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또는 그들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지게 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인심을 얻는 거거든요. 패권 경쟁을 다른 말로 하자면. 물론 거기에 따르는 기본적인 경제력과 기본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미중은 그 정도 급은 돼요. 그죠? 거기다가 러시아가 중국하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게 미국이 처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다 묶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이것이 빌 번즈 CIA 국장이 이거는 절대 도움이 안 돼. 미국한테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전쟁을 유발시키고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하고 또 가자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 아랍 전체를 등을 돌리게 만들려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계속 강화시켜주는 노릇이고 미국은 자꾸 우군을 잃는 행동이다. 중국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태도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빌 번즈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빌 번즈는 제가 봐서는 언제나 오케이만 떨어지면 푸틴과 협상을 할 수 있고 북미 종전선언에 불을 바로 지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 것들이 꿈틀꿈틀대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 속에는. 예. 그러면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미국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뭔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느냐. 자기도 포함시켰네요.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 인도, 사우디 이런 나라들이 미국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결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결과로 그런 인과관계로 결과적으로는 저항을 하고 있고 도전을 하고 있다. 즉 이들이 힘을 모아서 도전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안 했을 따름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더 많은 나라들이 모여들고 있잖아요. 밑으로. 그래서 빌 번즈의 상황 인식도 같다. 위기다. 예.
자, 미국은 더 이상 최강국이 아니다. 그러면 폭망할 것이냐, 아주 우아하게 서서히 힘을 빼는 식으로 선택을 할 것이냐. 당연히 두 번째 우아하게 늙어가야죠. 예. 그 과정을 지금 이런 상황 인식 속에서 해내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빌 번즈의 이야기랑 인도의 해석이랑 딱 결부돼요.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